자, 오늘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사실 이제 우려가 있었죠. 왜 그러냐?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보다 그저께 정말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저께 이제 3.36% 나스닥 기준이고요. 나스닥을 이제 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도 나스닥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애플이나 이런 쪽도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스닥 소속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술주 위주의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이고요. 자동차가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주 나스닥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좀 중심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은 일단 FOMC 회의 당일날 3.36%가 빠졌죠. 드디어 또 마삼이 오랜만에 도 나왔고요. 하여튼 빠질 때는 나스닥은 3%는 요즘은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1.7%, 1.73% 마감이었는데 그러면 거의 양 이틀간에 5%가 빠진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이 나스닥이 먼저 이제 빠졌을 때, 나스닥이 3%가 넘게 빠졌을 때 우리 시장이 사실 낙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0.46% 마이너스입니다. 장중에 물론 한때 코스닥이네요 이거는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기준에서 0.33%, 장중 한때 물론 1.73%까지 내려갔습니다만은 전략 후강의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가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어제 1.73%니까 거의 2%가까지 빠졌죠. 우리 시장 장중에 장초에 개파락을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가 0.55%까지 찍혔던데 장중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면서 코스피는 0.83% 플러스고 코스닥은 0.03%, 사실은 이제 막 크게 마이너스가 난 건 아니죠. 이 정도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도 제가 이제 마감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 현재 시장은 수급장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들이 많이 있죠. 수백 개의 시장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쯤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까요? 그래도 보면은 이제 뭐 중화권은 아니니까 좀 그래도 안정적이죠. 자유주의 영역에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요즘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냉전 비슷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계열하고 자유주의 계열하고 패가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각 나라에서도 자국 우선 중심이기 때문에 국가 이기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쪽 종목들, 나라의 종목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단 뭐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GDP도 괜찮고 뭐 이제 OECD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기도 한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사실은 낮아 저렴한 상황. PBR 0.8대에 지금 이제 좀 올라서 0.9대 되겠네요. 저렴한 상황. 대충 우리 종목으로 따지면 뭐 정도 될까요? 종목으로 따지면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예를 들면은 뭐 LG전자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LG전자가 오늘은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실적도 LG전자까지 너무 크다. LG도 너무 크다. LG전자도 크고 뭐 정도 하면은 대충 맞을까요? 에코프로 정도 하면 맞을까요? 에코프로 아직 올라가기 전에 에코프로 정도면 맞을 수도 있겠죠. 덩치가 이제 좀 작으니까 그 정도의 시장 정도인데 에코프로가 상승을 안 했어요. 한 요 정도 가격대에 있어요. 9만 원대. 그러면은 덩치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가볍고 성장성도 있고 안정적인데 가격도 메리트가 있어. 이 정도의 시장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흐름은 현재 시장 흐름이라는 게 물론 장의 전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은 전체적인 특성도 수급장인데 어느 성격이 더 강세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급장인데 거기서 실적이 많이 베이스가 되는 실적
장세가 조금 더 강화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코로나 때처럼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 변동성 구간에서 변동성의 강화가 되는 시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각 시장마다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큰, 수급적인 포인트가 가장 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가 다 같이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그럼 실적 장세 내지는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데, 일단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수급 때문이다 정도로 지금 우리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이 절대 하기가 쉬운 장이 아닙니다. 큰일 났네. 다음 주부터 5일 방송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주식을 참 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대형주를 가지고 꾸준하게 가져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대형주가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오랫동안 끌고 가기 되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개별주들 그럼 돌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개별주들의 또 급등락도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종목에 급락 종목을 손에 대는 것보다는 대부분 급등 종목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 종목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대반락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가 딱 그런 식이죠. 어제 6%까지 24%까지 올라갔다 16% 마감하니까, 여기 이런 거 가는 종목 더 간다가 따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7% 저가는 11%까지 빠집니다. 이런 지금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의 계좌가 녹습니다. 특히 최근 수급을 보면 확실하게 알만한 게, 오늘 코스피를 보면은 외인 기관이 샀습니다. 특히 기관 흐름이 되게 급하게 산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기관들 입장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채권 시장도 급하고 하니까 채권 시장부터 막아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주식이 너무 잘 갑니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은 늘리긴 늘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장에 따라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개파락이 나오고 조금 가격 메리트가 어제보다 좀 줄어들었던 시장에 급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시장이 오늘 조금 상승세가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투심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시장을 좀 볼까요? 아시아 시장을 보면은 일단 상해가 많이 올랐네요. 2.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사실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항생이 5.16%, 항생도 요즘 정말 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중국 시장, 상해 시장이 한 10시 반 정도에 열리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조금씩 흐름들이 개선되는 것들을 보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꺾이는, 하락 매도를 치다 꺾이는 이 자리 정도가 10시 40분에서 10시 50분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개인들은 일단은 주가 빠졌으니까 샀을 테고, 기관들은 일단은 어제 주가 빠졌으니까 던졌을 테고, 중국 시장 열리는 거 보고 이게 아닌갑다 싶어서 같이 들어 올리는 부분도 있을 테고, 외인들은 크게 뭐 포지션 변경 없다가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외인들은 급하지가 않죠. 왜냐, 이미 물량 어느 정도 확보해 놨고, 여기서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4억 5천원치 10월 달부터 따지면 4억 5천원치 넘게 샀을 것 같은데요. 한 4억 5천원치 잡고 이미 사놨으니까 급할 거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종목들 점점 받아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씩 줄여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은 코스피 어떻게 보면 잘 버텨야 되는 코스피 종목들은 던지고, 개별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코스닥 종목을 사고 있는 겁니다. 테마주들을 지금 타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지금 급한 겁니다. 왜 그러냐, 나는 지금 계속 계좌가 50% 60% 까져 있는데 뭐 종목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종목들 없으니까 따라 타보고도 탔는데, 막상 아까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하루 간다고 샀다가 다음날 깨지니까 이제 돈 깨지는 게 또 보이니까 팔고, 계속 이러니까 지금 장은 매매가 많을수록 절대 불리합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추세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해야 되는 거지, 굳이 매매를 많이 하면 여러분 세금도 많이 내고 수수료도 많이 냅니다. 절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보다 수급의 힘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미국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를 지금 잡아먹으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 물론 시장에 계속 안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경기도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참 애매한 게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보세요. 지금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 이건 뭡니까? 경기가 좋답니다.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인플레이션부터 갈게요. 인플레이션 심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물가 유동성을 잡아야 되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겠죠.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은 주가 하락.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은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한참 했죠. 미국이 정말 뭐 금리 인상 미친 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면 결국 엎어지든 맺히든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가 하락입니다. 근데 보시면 나스닥도 엔간히 주가가 하락을 했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거냐? 그럼 앞으로를 볼게요. 앞으로는 심화가 되지 않고 이제 완만해질 건데 파월이 그런 얘기 했죠. 지표를 확인하면서 대응하겠다. 언제 지표에 반영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현재는 마이너스 요소지만 플러스 요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내지는 플러스 내지는 중립 요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이 요건을 플러스 내지는 중립 요소가 될 수 있는 걸 계속 마이너스 요소로만 시장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 경기가 좋다. 주가가 상승한다. 지금 현재 상황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해서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요소였던 게 이제 중립 요소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는 요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을 하는 게 맞는데 계속 뉴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요소로만 판단을 하고 있고,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건 플러스 요소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요소인 건 맞습니다. 현재 점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소고 플러스 요소고,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요소로 보는 겁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퉁치면 중립 요소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하나씩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플러스 요소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플러스 요소도 마이너스 요소로 해석하고 마이너스 요소지만은 앞으로는 플러스 요소 내지 중립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이게 플러스 내지 중립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줄어들겠죠. 이게 천천히 중립으로 향해 가겠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 양쪽은 양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것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마이너스로 보고 이것도 마이너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뉴스는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멘탈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온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개별주 따라타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쉽습니다. 지금 시장을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과 물론 주가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주가가
더 선행 지표라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선행 지표인 주식은 경기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서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을 모아서 끌고 와서 큰 돈을 벌겠다고 지금 생각할 때지, 잔돈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 생각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티끌 모으면 티끌입니다. 목돈을 모아야지 목돈이 된다 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